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마치고 마감하고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에나 적용될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30-40년 해온 일을 그만두는 은퇴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일종의 은퇴를 하는 셈인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할 일이 없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30대부터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무엇입니까? 보험회사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는 은퇴 후에 재테크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한 금융회사가 공익 광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은행원으로 살아온 61세의 한 남자는 보육교사로 1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냅니다. 20년 동안 비행기에서 젊음을 보낸 스튜디오스 출신의 55세 여성은 동시 통역사로 3년간 일하며 또 다른 의미의 노후를 보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34년이나 가르친 67세의 은퇴교사는 평생 직장을 떠난 후 여행 가이드로 봉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은 70세에 은퇴하지만 저는 32살에 직장사역연구소에 입사해 사단법인 일터개발원에서 60세 정년퇴직을 앞두었습니다. 오늘 7월 31일에 은퇴합니다. 일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을 보람있게 하고 소명으로 할 수 있을지 책으로, 세미나와 강의로 강조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의 삶도 잘 살아야 하겠다는 일종의 책임감으로 어깨가 조금은 무겁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소개한 금융회사의 광고도 은퇴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여전히 은퇴한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던 주특기를 잘 살려서 봉사하고 일하며 보람을 얻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그 광고는 노후를 위한 자금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강조하며 광고한 것이죠. 그러나 은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돈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준비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을 다룬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첫 장면이 기억납니다. 꽤 나이 들어 보이는 슈미트가 멍하니 앉아 시계를 응시하면서 정각 5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미국 사람들의 퇴근 시간이지요. 시계 초침이 정각 5시에 이르자 슈미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생 보험회사에서 일한 슈미트가 그저 평범한 퇴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정년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한 후에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고 그간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낸 고용보험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으니 자동차 정비 관련 일을 찾아보고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니 그 분야의 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일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9개월 이전에도 취업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취업을 위한 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제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이미 자세한 설명도 듣고 궁금한 거 질문도 여러 개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쯤에서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습니다. 찰스 핸디는 2000년대에 들어서기 훨씬 전에 이미 다국적 기업의 확산과 개인 기업의 생존 위기, 조직의 해체와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구현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낸 사람입니다. 2024년 작년 연말에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찰스 핸디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인생 설계가 비단 은퇴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존, 회사는 자네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네. 그러니 자네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었으면 하네. 단 화요일에만. 찰스 핸디의 친구의 상사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50대가 되면 나머지 6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챙겨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60대쯤에 맞게 되는 정년퇴직을 50대도 되기 전에 맞는 현실 이야기인데 이미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대 정년퇴직하는 것은 정상적인 호의를 입은 것이지 훨씬 전에 직장에서 내몰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은 직업의 변화를 겪어내야 하는 오늘 우리 시대 모두에게도 이미 가까이 다가온 현실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본래 서류 가방이나 서류처를 뜻합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경력을 모아서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의 목록이겠지요. 예술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증권 포트폴리오도 말 그대로 과거에 증권맨이 가방에 증권을 모아넣어 다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하는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찰스 핸디가 이 포트폴리오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IBM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 큰 회사에서 오래 일한 중역들은 향후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걱정하고 있더랍니다. 전 IBM 임원 이러기에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쯤 농담조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묶음, 포트폴리오일 수밖에 없을 테니 포트폴리오 인간이라고 스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반응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확정했는데 포트폴리오 인생에 추구하는 4가지 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 일인데 이것은 대가를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은퇴해도 이렇게 돈 버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조직에 속한 사람은 고용주가 계산해서 주는 급여나 임금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자신이 한 일을 계산해서 청구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2가지 대가를 받는 형태의 일이 다 이 업무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자원봉사입니다. 대가를 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가와 무관한 일도 있지요. 편협한 시각 때문에 제대로 일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자원봉사도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셋째로 공부도 일종의 일입니다. 찰스 핸디가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서 거대한 구조의 기업들이 바로 코끼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코끼리와 대비되는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을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벼룩들이 추구하는 경제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찰스 핸디가 말하기를 평균적인 기업 임원이 공식적으로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1년 중에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 모임과 같은 공식적 공부를 그 정도로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소설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3배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합니다. 이런 공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찰스 핸디는 강조합니다. 4번째 일은 집안일입니다. 계산도 잘 안 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 집에서 하는 일이 집안일입니다. 가정을 보살피고 친인척을 돌보는 모든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주부들이 주로 했던 일이지만 이 일이 주부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 일도 빠뜨리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서 꼭 해야 포트폴리오 인생, 자유로운 벼룩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찰스 핸디가 코끼리와 벼룩에서는 운동을 추가합니다. 집안일의 하나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농부들이 옥수수밭에 5년마다 한 번씩 무와 콩을 심는 윤작을 하고 아예 밭을 놀려서 아무것도 심지 않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찰스 핸디는 어떤 날은 글을 읽거나 쓰고 어떤 날은 앉아 생각하고 어떤 날은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4가지 사이클, 업무, 자원봉사, 공부, 집안일은 각자의 삶의 단계마다 다르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보통 돈 버는 일이 포트폴리오를 압도하죠. 아내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 인생을 시도한 어떤 은퇴자가 찰스 핸디에게 지금보다 더 바쁜 때가 인생에서 없었다고 말하더랍니다. 돈 버는 일을 나머지 4가지 일과 바꾸고 그 일들을 보람있게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바쁘다는 거지요. 주부의 일도 잘 감당하고 사진 작가이기도 했던 찰스 핸디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포트폴리오 인생에 대한 중요한 안목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포트폴리오 노동자였어요. 이런 현상이 새로울 게 없다고요. 남자들이 마침내 그런 생활 방식에 눈을 떴다는 사실만 달라졌죠.
이런 4가지 혹은 5가지 일을 균형 있게 잘 하기가 중요합니다. 찰스 핸디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바로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아닙니까? 이 개념이 최근에 일본화되기 훨씬 전에 이미 찰스 핸디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인생에서는 돈이 되는 일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가치가 별로 없는데 균형을 잘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일 외에 자원봉사나 공부, 집안일, 건강을 챙기는 일도 다 일이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일의 균형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인생 설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집필 작업을 할 때 대가를 받는 실제 집필하는 업무 시간과 자료를 읽고 연구하는 일,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쇼핑과 요리, 저녁 식사 등의 일, 집안일을 적절히 섞어서 계획을 세운다고 찰스 핸디가 말합니다. 모두 일종의 일이지만 다른 유형의 일을 섞으면 일하기가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휴식과 기분 전환 시간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식사 후에 낮잠, 가벼운 테니스, 산책 등 휴식과 운동도 하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울 때도 업무 150일, 공부 100일, 자원봉사 25일, 가정의 일, 휴일과 여가에도 90일을 배분해서 일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인생을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정년퇴직 이후 이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첫째, 업무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구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 돈을 벌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일이 자원봉사인데 저 나름대로는 설교나 강의를 하고 사례를 받지 않으면 그 일이 바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설교나 강의가 첫 번째인 업무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느냐 이 결정은 제가 합니다. 공짜로 강의 드리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찬양대원의 섬김도 자원봉사에 해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고 몸을 써서 하는 봉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리는 일도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받던 급여에 유튜브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는 어디에서도 대가를 받지 않지만 일주일에 2편 정도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1년에 2번 받는 광고비로 유튜브 제작 필요 경비 충당하고 따로 후원금을 받겠다고 은행 계좌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유튜브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검사 일을 하기 위해 대학생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더 취득하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위한 공부를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사역에 관해서도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8년 반 동안 일하면서 일터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분명하게 남은 사역의 흔적은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들을 출간하고 그것으로 12개 일터사역 학교들도 열어서 워크숍을 하면서 교회와 신우회, 크리스천 기업에서 사역자들이 강의하고 설교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없는 책은 중고 서점에서 구입해서 제 책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본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모두 51권의 책을 냈습니다. 공저도 몇 권 있고 성경 공부 교재도 6권 있습니다. 한 책을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낸 것을 다 합하니 그랬습니다. 개정판으로 낸 책들을 한 권으로 보고 계산해보니 35권이었고 지난주에 낸 직장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36번째 책이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터사역 주제들은 거의 다룬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 제 일터사역 공부는 소설과 같은 형식으로 기존의 일터사역 주제들을 다시 다루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사이버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문해창작, 미디어 문해창작 같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은퇴 후의 공부를 통해 일터사역 관련 책들을 계속 출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집안일과 여가 보내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안일은 제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바라는 운동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핸디가 손자들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남긴 책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의 19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쿼터를 품위 있게 뛰는 법을 말합니다. 손주 세대에서는 75세에서 100세까지가 마지막 쿼터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쿼터를 멋지게 맞이하려면 필수적 전제 조건이 바로 건강이라고 강조합니다. 말년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기에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찍부터 건강 관리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앞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유지하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출근은 새로운 입구입니다. 정년퇴직하면서 제가 피터 드루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으로 하는 은퇴 후 설계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긴 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는 퇴직 후에 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속됩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일하며 선교사로 사역했던 부분도 살펴보고 또 제가 이를 일터 현장에 미리 가서 일해보는 아마 구경하는 셈이겠지만요. 나름대로 경험하는 내용들도 나누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